레전드급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죽어 모르면 죽어. 사는 거죠. 집에 대한 욕망이 네네. 작은 거. 그렇습니다. 유쾌한 토크.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 풍요로운 실버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심우정 회장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그 집의 문제죠. 주거, 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니어를 위해서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신 손웅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함께 그분들의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 홍명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네.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에이징 커뮤니케이션 강의하고 있고요. 네. 같은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책을 또 쓰셨군요. 우리 손 대표님도 책을 요즘에 쓰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걸 묶어서 네. 작은 집 이야기로 냈고요. 최근에 또 수필집, 네, 건축가의 아침 산책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책을 한 7, 8권을 냈어요. 그래요? 많이 근데 내셨네. 다 전공 서적이어가지고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책이라는 게 한 번 낼 때마다 굉장히 색깔이 다 다르니까 성취감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작은 집 이야기는 네.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주거 문제가 심각하죠.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예.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네, 이제부터 네. 그 그 얘기를 문제를 좀 한번 하려고 쭉 한번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작은 집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물, 공기 뭐 이런 걸 사실은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쓰고 있는데 귀한 줄 모르고 살아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집은 원시 시대에는 쉘터 역할이었죠. 뭐 그냥 비바람을 피한다든지 맹수를 피한다든지 뭐 그런 종족 때면, 보존 네네. 되게. 어떤 그 환경 운동가가 이제 까치가 집을 짓는 걸 봤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까치가 집을 짓는 걸 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이제 날아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집어와서 처음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된데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지를. 네, 네.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꾸 바람도 떨어지니까. 불고 막 나무가 흔들리고 그렇죠. 하는데. 그럼 그게 한번 떨어지면 네. 와서 집어서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음, 더 좋은 걸 찾아서 똑똑하다. 가더라는 거죠. 똑똑하다. 예. 그래서 몇 번 이제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제대로 그게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걸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그게 완성되면은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도 괜찮을 정도의 구조적으로 안정이 안정이 사람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그렇죠. 아, 그 새가 정도로 아니라? 탄탄하게 네, 짓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참 저는 많이 해봤죠. 그 옛날에 쉘터일 때는 뭐 대충 막았으면 됐지만 네. 지금은 뭐 환경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사는데 정말 환경이 좋은 그런 집들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켰느냐 하는 점에서 저도 건축을 평생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 네, 사는 그 곳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기본에 초점을 맞춰요. 그 옛날에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 동물들처럼 정말로 그 먹고 자고 뭐 그 정도 종족 번식 뭐 이 정도 그러다가 이제 마을을 이루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회 활동이라는 게 생기고 마을 단위의 이런 커뮤니티 생기고 그러면서 문화라는 게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도 변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네. 제가 아주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집을 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더 상세하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셨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때 추억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 살았던 때 우리 가족의 그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랐던 집이 있고 태어나면서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도 꿈을 꾸면 꼭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집이 나의 집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박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그럴 수도 않았을까 있겠죠.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한 가족이 살고 대가족이 살고 이랬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3세대 주택을 하나 설계를 최근 했는데요. 네. 거의 저는 뭐 건축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사는 집을 설계할 기회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대부분 핵가족이 되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대가족을 위한 집을 설계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 또 있고 또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분리도 돼야 되고 그렇죠. 공유하는 공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간마다 이를테면 어린 애들과 노인들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죠.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비슷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전 해봤고. 누구 집 짓는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레전드급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죠. 아, 우리 그거 짓고 나면 한번 놀러 가야 네네. 되겠는데. 네. 아마 네. 지인들 다 초청한다고 언제 약속을 했습니다. 시작한가요? 내년 입주 예정은 내년 2월 초입니다. 아하. 네. 내년 2월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그 시니어 전문가들이 지은 집은 어떤지 한번.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분들은 또 그런 의식도 있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예, 가족 예, 중심적인.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가족 제도를 옛날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이 고령 사회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들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가족 회복? 그런 가족의 문화 회복이고요. 예. 예, 서로 돕고 사는 그죠.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복원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주택 집도 산업의 일종이고 네. 현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문화를 거꾸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떻게- 그러니까 가족이 뭐 꼭 혈연 가족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그래요. 그 세대가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건 뭐 또 이따 뒤에서도 이제 네,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가족들이 옛날에 모여 살았고 마을도 요즘 마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은 마을도 원래는 그 공동으로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세대가 전부 이상해지면서 산업적으로 하면서 자꾸 그런 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결국은 아마 예전보다 이게 전체적인 그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그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한 곳에 정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파트 사가지고 불리는 것이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부를 만드는 네.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우리 주거 문화의 비극이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주거의 60%. 네네, 네. 60%가 좀 넘어요 이미. 근데 어떤 네. 동네는 뭐 한 90% 넘는 동네도 뭐 있을걸요? 당연히 그렇죠. 예. 벨타운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전국적으로 네. 60%가 넘었으니까 지방에 가도 뭐 아파트 논 가운데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을 그렇게 이루어 살아고 이렇게 해왔는데 실은 주거라는 면은 주거가 뭐지? 주거 홍 박사님 아세요, 교수님? 어디? 주거. 죽어? 주거란 뭐냐? 죽어란 뭐냐? 주거 모르면 거기서 주거. 사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사는 그냥 살면서 모르고 그냥 하는데 음, 그죠? 주택하고 주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나 뭐 생활이나 이런 다 포함해서 네. 이제 주택, 주거 다 포함된 개념이 집이라고 볼 수 있고 아, 집을. 그다음에 굳이 그걸 뭐 이렇게 분류한다면 네네. 주택은 물리적인 공간, 네네. 주거는 그 안에 생활을 담은 주택, 뭐 사는 이렇게 거. 예, 사는 곳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어디 사니 이런 게 주거지 얘기하는 그렇죠. 거라면서요. 그렇죠. 어디 사니니까 결국은
집을 포함한 주변의 그 생활 환경까지 포함한다는 네, 그런- 그것도 그렇고 집, 네. 주택 안에 네. 때문에 가족의 생활, 그렇죠. 삶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이게 기후가 좀 네.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이렇게 정말 휘황찬란한 세계에 사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원시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마움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장님도 자꾸 이제 서식지라든가 이런 원초적인 곳으로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거 아닌가. 네. 또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음. 그만큼 우리가 적응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조금 추우면 감기 걸리고 네. 더우면 못 참고 에어컨 켜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인간에게는 적응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요즘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우선 좀 해야 시니어 주거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차피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인 것 같고 같은 동네 살아도 같은 주거지라도 사실 아파트 서로 단절하고 살고 그렇죠. 앞에 네. 누가 사는지 모르고. 네. 책임지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죠. 누가 넘어져서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같이 살아도 우리는 이제 인터넷 통해서 살고 있고 막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개별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집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이를테면 사회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저변의 어떤 교육이나 전체 문화 활동이나 그런 걸로 해서 서서히 바뀌어야지 그런 것들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도 거기에 따라가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에 이제 좀 이런저런 그런 개발 때문에 자문을 가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40% 넘는 데가 많아요. 벌써. 네, 그럼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몇 퍼센트죠? 뭐 한 15% 되나요? 네. 근데 이제 40%가 넘으니까 뭐 그 외의 인구도 60에 근접하는 분들이니까 거의 뭐 노인들이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공동체에 대한 끈끈한 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좀 도심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결국은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고 거기 지방에는 그런 거죠. 젊은 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또 뭐 의료 시설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어려운 거 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는 어떤 거 주로 자문하세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자문하는 거는 과거의 경로당이죠. 네. 경로당 개념이 이제 공동체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거기에서 들 모이셔가지고선 밥도 같이 드시고 또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방도 해놔요. 너무 덥거나 이럴 때. 꼭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거기 거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바둑도 두시고 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얘기도 하시다가 뭐 집에 가도 혼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가 다 이제 디자인을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심도 해보시고 시골도 해보시고 했는데 그러면 시니어 분들의 집의 의미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도심은 아무래도 늘 얘기되는 게 어떤 지역이 뭐 어떻게 발전할 거냐, 또 가격이 어떠냐, 집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지방에 가보면 아직도 그분들이 공간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잣대라기보다는 어차피 여기서 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좋게 맞습니다. 만들어서 살 수 뭐 이사 갈 있을까 것도 하는 아니고. 초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를 앓으시면서 저는 독립한 딸이었는데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9년을 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집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뷰가 좋은 집, 예쁜 집,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능성, 네, 집이 네.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중간에 제가 한번 이사를 갔는데, 보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휠체어가 들어가기 좋은 현관을 가졌나. 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쓰실 그 방에서 욕실로 가는 동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네. 그런 것에 막 신경을 쓰면서 계속 집을 고르니까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실제로 얼마 안 되는 많지 거예요. 않죠. 예.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맞습니다. 집이지, 조금만 우리도 이렇게 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진다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도저히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시골에 가서 과수원을 짓고 잔디밭을 넣고 한 2층 정도 되는 집을 하고 텃밭을 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각자 로망인데, 네. 각자 로망인데, 제가 이제 쭉 그동안 보니까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비중은. 근데 실제 실행에 옮기고 결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의료 문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자꾸 마당 있는 데를 좀 살고 싶다. 아파트에서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설계는 전원주택을 많이 했는데, 네. 저를 위한 전원주택을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떤 네, 뭐 마당도 크진 않지만 작게 하나 있고 집도 아담하게 최소한으로. 그게 이제 작은 집 이야기 쪽에 그렇습니다. 가는 건가요? 네. 작은 집에게는 꼭 물리적으로 작은 집도 해당이 되지만 좀 집에 대한 욕심도 좀 버리고. 욕망이 작은 집.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집에 대한 욕망이 네네. 작은 집. 그렇습니다. 집에 대한 욕심이 작은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편하고 소박하게 사는 그런 좀 집에 대한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쪽 약간 작죠? 작게 하고. 네. 뭐 어떤 이제 걸 평수로 네. 얘기하자면 둘이서 산다면 저는 15평에서 20평 사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마당이 있으면. 마당이 마당이 있고. 있으면. 예.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한 층에 네, 아니요. 연면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이 예.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제가 이제 쓴 글 중에서도 나오지만 세계적인 건축가 지금 들어가신 르코르비주에는 그분의 작품이 18개인가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오, 네. 그분이 설계한 게. 네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4.3평짜리 주택에 부부가 살았어요. 4.3평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4.3평에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집은 우리의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궁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니까 그거를 실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공간을 따로 쓰고 같이 쓰는 잘 맞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부부 상담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부부를 하더라도 또 각자 또 공간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공간들이 굳이 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작더라도. 그렇죠. 기존에는 아줌마들의 로망은 부엌 큰 거였어요. 그건 이제 깔끔하고. 요리를 할 시대. 그렇지. 그렇죠. 요리를 자녀들이 하는 시대에는 있고. 그랬는데 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집을 새로 뭐 전셋집이라도 뭐 내 집처럼 예쁘게 꾸미자 뭐 이런 그 유행이 돌아가서 보니까 기존의 주방은 정말 굉장히 크고 가전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당근마켓에 뜯어서 다 팔고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집에서 요리를 해먹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그러겠죠. 네, 그런 게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오히려 그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쓴다. 그런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부부가 별도 공간도 있고 그 15평이면은 한 4평 정도씩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네. 주방 공간의 가전이라는 것들이 네. 과거에는 뭐 손님이 오면 과시용도 있었어요. 큰 거. 네, 그런 목적도 있고 뭐 굳이 주방이 큰 데서 일하는 게 뭐 편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타이트하게 딱 돼 있으면 작업하기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실용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주부들이 뭐 저희도 설계할 때 보면 제1로 주방, 그다음에 욕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실용적이고 타이트하고 그것보다는 뭐 별도의 그 심지어는 집에서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공간, 네네, 스튜디오 같은 거.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런 인터넷 환경이나 그런 작업 공간도 제대로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비중이 높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부분에서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게 고령화가 점점 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가전들은 사실 있어줘야 집이 그렇게 똑똑해져야 나이 들어서도 내 집에서 살 수 있거든요. 일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분을 케어하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 세탁기가 정말 24시간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줄여서 세탁 공간을 진짜 줄여놔버리면 나중에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집을 내 평생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공간에서 지금은 뭐 수납 공간이지만 이렇게 조금만 밀면 거기에 뭐 대형 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이 고령 사회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벽식이라고 해서 네. 그 벽을 건드릴 수 없는 그 네. 고정된 구조로만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리모델링을 해도 네. 최근에 그 어떤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이제 딸 그 아파트를 한번 리모델링 디자인 해봤는데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구조 네.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 콘크리트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라멘조라고 하는데 네, 네. 기둥이 있고 네, 네. 벽은 마음대로 틀 수 네,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때 계속해서 이제 집이 이제 투기의 대상도 됐었고 그 자녀 키우는 중심으로도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경기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시니어로 들어가면서 좀 더 다른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니어 주거 관련해서는 시니어에 대한 집과 관련해서는 2부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마치겠습니다.